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이런 곳에 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조금 서울을 나가서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도 먼저 핸드폰을 들고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이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 네.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바뀌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그런 게 더 편하고 좋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개인주의도 개인주의지만 그걸 넘어서 본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네. 우리가 애를 적게 낳아서 안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백인 인터뷰 오늘은 정명훈 씨를 모시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생명과학과 졸업을 하고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드시죠? 아, 어렵죠. 힘드니까 고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옛날부터 그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네네. 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가르치고 그런 학교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대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그런 것들이 관계적인 것들이 좋았고 네.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명훈 씨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았던 거겠죠. 아유, 아까 알까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하셨을 텐데. 옛날 추억도 나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오기가 오더라고요. 저 나름 잘했는데 실력이 안 나오니까.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제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고 저 외동 같아요. 외동이세요? 네. 오, 그러니까 사촌들은 많이 있어요? 사촌들이 있기는 한데 막 많지 않고 또 외국에 사는 사촌들도 있어서 왕래가 그렇게 잦지는 않아요. 외아들로 성장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은 것들을 되게 제가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도 있고 네. 근데 다만 또 조금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더 찾게 되는 좀 그러한 성향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선후배들을 좋아하시게 되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학 다니실 때도. 그렇죠. 언제든지 항상 관계 맺는 걸 굉장히 신경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명훈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음. 사실 한 사람이 정말 다른 한 사람을 서로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직업을 이루고 싶듯이 정말로 되게 행복하고 달콤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합격만 된다면. 네, 바로 지금이라도 물론 네. 있어야겠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올해 이제 30 만으로 29. 만으로 29. 현재는 자녀를 몇 명 이렇게 낳고 싶으세요? 제가 원하는 건 한 3명 정도? 3명. 제가 아무래도 외아들이다 보니까 네.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시끌벅적하고 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근데 아내들 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명훈 씨 개인적으로 네. 어떤 준비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 네. 대한 책임감 그게 뭐 정말 경제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여건 근데 네. 이제 그게 막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 서로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 관계적인 거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면 음. 좋겠다. 배우자감으로 맞벌이가 가능한 여성분을 원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가사만 전념해서 하는 배우자를 원하세요? 허락이 된다면 네. 제가 허락이 된다면 제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위하면 사실 가정에 계속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육아적인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네, 우선순위 세 가지만 꼽자면 우선순위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와 성향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성향. 저는 이제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좀 비슷한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즐거움. 네. 제가 원하는 좀 그런 거는 좀 가정이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좀 대화를 하거나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네. 좀 차분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고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부족한데 네. 그런 분이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골라 뭐 이런 이게 또 말하자면 엄청 많고 세 개로 압축하자니까 또 그런데 선택의 시간 뭐 이런 느낌. 그러게요. 저는 사실 그 두 개 말고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두 가지로 할까요? 그래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세 가지를 그리고 그냥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책임감? 책임감. 예. 그러니까 사실 저만 책임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서로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네. 사실 이 책임감 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 자녀들에 대한 좀 책임감. 네. 뭐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네. 그런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우자될 분이 일단 사교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좀 사교적이고. 저랑 코드가 맞았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의 왜냐면 코드가.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하고도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자녀 양육할 때도 좋으니까요. 네네. 현재 시점에서 네. 명훈 씨의 결혼에 대한 의지는 10점이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좀 10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막 친구들끼리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있죠. 네. 네. 너는 너가 좋아하는 일 할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래? 둘 중 골라. 그러면 저는 고민의 여지 없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정 이루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건 제 가치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하고 싶죠. 네. 임용고시도 되고 네, 그다음에 결혼하실 분도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네,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 네. 뭐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뭐 집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게 둘이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결혼 약속한 거면 근데 여러 가지 또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 되는 분이 뭔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좀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것 같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크게 신경 쓰는 두 가지를 꼽자면 네. 이 주거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자리는 명훈 씨가 교사가 이제 임용이 되고 한다면 네. 생활비는 되는데 네.
네. 주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이런 곳에 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요즘 뭐 청년들을 위한 네. 신혼부부를 위한 뭐 그런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보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결혼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큰 돈을 모으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것 같고 가족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모든 건 아니지만 특정 부분 결혼을 이미 한 친구들도 있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가장 큰 거는 생각보다 육아의 어려움. 육아. 네. 바쁘다 보니까 네. 육아를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냥 육아 자체가 너무 어렵다. 아.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 네.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 얘기는 없었나요? 아, 그것도 엄청 많았죠. 그것도 엄청 많았는데 네. 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막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걸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네. 거의 조금 서울을 나가서 사는 것 같아요. 서울 뭐 나가서. 경기도도 조금 이렇게 먼 경기도나 네. 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명훈 씨를 포함한 네. 비슷한 또래 분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막 문제라고 느끼지만 그거를 진짜 머리로는 느끼는데 뭔가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는 직군 자체가 네. 출산율이랑 직결이 되니까 네. 확실히 저는 더 이게 좀 많이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것 같아요.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 이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원인들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진짜 결혼해서 출산율이 낮은 걸 수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느라 결혼을 기피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제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주의 성향도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예전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은 좀 참고 사셨다면 네. 요즘의 분들은 못 참는다, 참을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다툼도 잦아지고 네. 아무래도 더 그러면 그냥 뭐 결혼하지 말지 네. 그러면 뭐 애 낳지 말지 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문제야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진 않지 않을까.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네.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럼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독 강한 편인데 네. 그렇게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학령기 네. 아이들 청소년기 유년기 이럴 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러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지금 일을 좀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네, 수학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근데 알바 하시는 거예요? 그쵸, 알바식으로 이렇게 살짝 하는데 네. 애들 자체가 쉬거나 이럴 때 네. 아무리 친해도 먼저 핸드폰을 들고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이런 걸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문제야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바뀌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그런 게 더 편하고 좋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문제라기보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주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사람들과 지내는 거에 대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그러면 국가가 유지되려면 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의 합계 출산율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의식을 이 전환 바꾼다 이게 표현이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문화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꾼다라는 마음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 보고 너무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바뀌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정책에도 좀 반영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움직여진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개선이 될까? 오히려 그런 거를 문제가 맞죠. 저도 문제라고 인정하는데 강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너무 강력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요. 아까의 제가 답변 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잘못됐어 결혼 무조건 해야지 애 많이 낳아야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문제라고 해봤자 나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문제다 이게 심각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결혼했을 때 정말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구상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결혼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좀 그리는 예능 프로를 만든다든지 요즘은 그런 게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좀 정말 가정과 결혼을 다루는 그러면서 좀 요즘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미디어 아무래도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 이게 막 진짜 정부에서 그 어떠한 기관에서 일부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네.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하려면 그들에게 좀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근데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거든요. 이제 올해는 0.6명대로 더 하락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이 국가 안보, 국방, 네. 그다음에 경제, 네. 식량. 네. 왜냐면 이제 농어촌에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돼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할 사람이 사실 많이 부족할 지경이거든요. 네. 식량 안보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래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청년들은 그 미래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또래 대화 어떤 거 소재로 활용이 되는지 사실 어떤가요? 거의 현저히 낮죠. 그쵸.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강했다면 요즘은 개인주의도 개인주의지만 그걸 넘어서 본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네.
누구랑 비교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취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내 주변의 친구들의 문제도 크게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와 사회는 사실 완전 나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라기보다는 만약에 진짜 그들에게 그런 걸 소통하려면 애들을 많이 낳았을 때 진짜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 가정에 있어서 네. 차라리 그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있지. 뭐 우리가 애를 적게 낳아서 안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적어도 제 주변 분들은. 네. 네. 대한민국에 소멸된다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소멸될지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떻게 소멸될지요? 네. 인구가 0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고령화가 되고 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적어질 거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소멸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뭐 나라가 사라지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뭐 죽냐 사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근데 그 분위기가 많이 죽지 않을까요? 제가 뭐 나이가 든 분들이 많으면 분위기가 죽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유형의 경쟁이 나타날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소멸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도 청년이고 저도 결혼을 해야 되고 저도 애를 낳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하고 애를 많이 낳는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도 청년이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의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이런 말 또 이상적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이 가볍게라는 게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막중한 임무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정말 그 핵심적인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나도 뭘 할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인터뷰하면서도 들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겠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청년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인의 인터뷰 정명훈 씨랑 함께했습니다. 명훈 씨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